오늘 3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공부할 내용을 간단하게 메모장에다 띄워드리면은요, 글꼴, 그리고 단락, 이에 대한 서식 설정, 이거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굉장히 글머리 기호, 그리고 번호 매기기 라고 하는 거를 오늘 이제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글꼴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아는 글꼴, 고딕, 명조, 뭐 궁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글꼴이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글꼴이 있습니다. 맑은 고딕, 맑은 고딕. 고딕은 고딕인데 맑은 고딕이란 글꼴도 있어요. 윈도우에 기본으로 탑재된 기본 글꼴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글꼴이에요. 이게 맑은 고딕이에요. 얘가 맑은 고딕.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써볼 거예요. 유네스코라고 써볼 겁니다. 영어로 유네스코. 아래다 부제목에는 보호구역 운영기구. 유네스코가 보호구역 운영기구예요? 유네스코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영어를 틀렸나 보다. 유네스코? 맞는데? 이게 사전에는 없는 단어인가? 유네스코. 자, 우리가 이제 제목을 썼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얘를 서식이란 말이 뭐예요? 서식. 꾸미기. 꾸미는 걸 서식이라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빗질하고 모두 이렇게 좀 꾸몄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은 특히 또 입술에도 이렇게 또 매력 포인트 되는 색깔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에도 이렇게 힘도 좀 넣고, 그 우리 예쁘게 화장한다 그러는데 컴퓨터 용어로는 서식을 지정했다. 컴퓨터 용어로는 서식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서식을 지정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으로 할 거냐, 원하는 것만 따로 할 거냐, 요렇게. 얘만 할 거냐, 요거만 할 거냐, 아니면 통으로 할 거냐. 근데 통으로 할 때는요, 이 글자를 우리가 클릭했지 않습니까? ES 키라고 있죠. 키보드 왼쪽 위에 있는 거. 얘를 한번 누르면 글 박스가 선택이 돼요. 커서가 들어간 상태에서 블럭을 이렇게 잡지 말고 통으로 할 때는 이 겉박스 있죠. 겉박스를 누르는 건데, 그게 귀찮으시면 글자를 클릭했다가 ES 키를 누르면 겉박스가 선택이 돼요. 아니면 겉에서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면 되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글꼴을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 이게 뭐야? 롯데마트 행복채도 있다네. 저는 그걸 깔아놨어요. 여기 가을 소풍이란 글꼴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말이니까 우리말 글꼴을 쓰는 게 좋고, 영어는 영어 글꼴을 써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는 글꼴을 하나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맑은 고딕 제목 뭐 이런 거. 아니면 여기 있는 글꼴 중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글꼴도 저 내려가면 우리말 글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굴림채, 궁서채, 도둠채, 채자가 붙은 애 있고 안 붙은 애가 있어요. 그렇죠? 바탕이라는 거는 명조. 도둠채 같은 경우, 도둠이나 도둠채 같은 고딕. 그렇죠? 궁서는 잘 안 써요. 굴림도 약간 고딕스럽죠. 그렇죠? 그런데 채자가 붙은 애는 영어 쪽에서 바뀌어요. 영어 쪽에서. 굴림이라는 글꼴하고 굴림채하고는 우리말은 똑같은데 영어 쪽에서 약간 바뀌는 거예요.
W자는 넓잖아요. 넓으면 넓은 대로 나오고 좁으면 좁은 대로 나오는 거. 그게 채자가 붙은 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WW. 자, 보세요. 얘는 넓고 얘는 좁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글꼴 중에서 여기 도둠체는 어때요? W자나 I자나 똑같죠? 도둠은 넓은 애는 W는 넓고 I는 좁게 나오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제 글꼴을 바꿀 때 고딕 계열로 해주는 게 좋아요. 고딕 계열로. 그게 맑은 고딕 이러면 돼요. 우리 책에는 무슨 글꼴 쓰래요? HY 한양 글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예, HY라는 글꼴을 찾아볼 거예요. 이때 여기다가 키보드로 HY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글꼴에다가 여기다가 HY라고 클릭을 하면 직접 키보드로 쓰잖아요. 여기다 HY라고 쓰면 HY란 글꼴들이 밑에 딱 떠요. 알아서. 글꼴 목록이 적으면 휠 움직여서 선택하면 되는데 글꼴이 많은 사람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럴 때 직접 어디다? 여기다가 쓰는 거야. HY라고 쓰면 이렇게 HY라는 글꼴들이 뜨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HY라고 쓰면 이렇게 HY로 된 글꼴들이 잡히고 견고딕이라고 했나요? 헤드라인. HY 헤드라인. 헤드라인은 말 그대로 제목처럼 쓰는 애예요. 헤드라인이니까. 신문에 타이틀 같은 거 쓸 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에는 요거 쓰면 좋지. 크기는 얼마? 60포인트인데 50포인트로 줄이래. 그러면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 잘 보시면 커져라 작아져라 하는 거 두 개가 있거든요. 올라가는 건 누르면 커지고 내려가는 건 누르면 작아지는데 50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그럼 그 중에는 골라도 되는데 골라도 50이 없죠. 그럴 때는 50이라고 쓰고 엔터를 눌러야 돼. 여기다 클릭을 하고 50을 찾아보면 좋은데 귀찮거든. 사실 50포인트가 얼마나 크기다라는 걸 감을 못 잡아요. 그러면 이름은 너무 크고 너무 커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건 제목치고는 작은 것 같고 그럼 적당히 보다가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글꼴을 우리가 직접 선택하는 방법 중에는 올라가라 내려가라 해서 글꼴을 크게 작게 꾸미는 기능이 있고 직접 키보드로 쓰는 방법. 쓰고 나서 꼭 엔터를 눌러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색깔을 쓰는데 가가 옆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가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 글꼴을 요 가를 누르면 빨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누르면 빨간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목록에 가서 화살표는 목록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눌러가지고 이 중에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준색은 빨주노초파나 뭐 이런 거. 테마색은 말 그대로 뭐 파랑인데 빨강, 노랑, 녹색, 주황, 보라 이런 거는 이제 표준색이고 약간 흐리흐리한 파랑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따져보는 것들은 이제 테마색이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예요. 저는 검정색을 주로 쓰지 빨간색은 잘 안 쓸라 그래요. 제목이잖아. 중요한 키포인트에 빨간색 넣어주면 좋고 연습해보는 게 빨간색을 할 수도 있고 파란색을 할 수도 있고 뭐 녹색을 할 수도 있고 노란색은 좀 안 보일 것 같고 흰색은 아예 안 보이겠죠. 배경이 검정색이면 글자색은 흰색으로 가야 되겠고 책의 색에는 청회색
파랑 강조 5도 아니고 청회색이 어디야? 하나 둘 셋 넷 이쪽에 파랑 청회색 텍스트 2 50% 어둡게 25% 어둡게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책에 보니까는 제일 아래 거를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청회색 텍스트 2가 아니라 2에 50%더 어둡게 해져. 그렇죠? 근데 그걸 빼먹었다? 책에서는 검정색이 나을지 청회색이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검정색이 더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편하신 대로 하세요. 우리 연습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가 첫 번째 가는 진하게. 진하게를 누르니까 움츠러들었어요. 글자들이 이렇게 좀 응축된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누르면 안 진하고. 두 번째 거는 기울어뜨리는 거. 우리말은 기울어뜨리지 않습니다. 본래 이거 이태릭이라고 해서 이태릭은 영어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말은 정자로 쓰는 거예요. 삐딱하게 쓰는 게 아니라. 예. 중요할 때는 밑줄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넣으면 약간 묵직한 느낌은 있어요. 가가 옆에 그 S자식으로 해갖고 약간 글자 번지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이거 누르면 제목에서는 본문에 쓰면 안 되고 제목에다가 요 그림자 효과를 집어넣으면은요 깔끔하고 예뻐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줄 거는 그림자를 넣고 처음 건 그림자를 넣고요. 밑에 건 그림자 안 넣었어요. 그림자를 넣으면은요 글자가 뭔지 더 크게 보면 더 알 수가 있어요. 더 크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보세요. 그림자가 들어가면 왠지 멋스러워요. 근데 본문에는 넣으면 안 돼. 아니, 해보시면 돼. 예. 어느 게 예쁜지는 여러 번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꾸민 거죠. 자, 책에서는 블럭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란 글자만 블럭을 잡아서 하라 그러면 얘를 하는 거고 전체를 할 때는 굳이 블럭을 잡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ESC키를 누르거나 겉박스 글자가 들어간 글상자 박스를 선택하면 전체 선택이 되니까 그래서 뭐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가는 거죠. 근데 네 번째가 뭐예요? 양쪽 맞춤이라고 있는데 양쪽 맞춤 양쪽 맞춤은 본문에 보통 많이 쓰는 거예요. 제목에는 그냥 가운데 쓰면 좋아요. 가운데. 예. 자, 이 많은 양을 다 입력하려면 어려우니까 샘플을 한번 불러볼게요. 유네스코란 파일을요. 파일에 가서 열기 찾아보기 들어가서 우리 D 드라이브에다 보관했다 그랬잖아요. 예. 2016에 요것이 5차시에요. 5차시 여기 유네스코 있네. 이렇게 있네. 요거하고 얘하고 비교해보면 얘는 제목이 좀 되게 강하죠. 벌써요? 강하게 들어왔잖아. 얘는 그냥 맑은 탕 같은 느낌이야. 되게 가난하게 보여. 제목치고는. 자, 창설 배경이라는 제목이 있고 본문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글자가 떨어진 것도 있네. 오가니제이션에 I하고 O자가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딱 보고 여러분이 고쳐줘야지. 이렇게 빈칸을 지워줘야지. 그럼 오가니제이티아이라는 오는 단어가 있지만 요거는 단어가 없잖아. 붙여야지. 그렇죠? 이렇게. 근데 UN 전문기구입니다 라고 하는 글자는 이거를 UN 떨어뜨리고 전문기구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UN 전문기구라고 해서 붙여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빨간 줄이 나올 때 있죠? 창설 배경을 창설하고 배경을 떨어뜨리는 게 떨어뜨리면 이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우리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거를 잘못하게 되면은 빨간 줄이 나타나는 것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문법에 영어 단어나 우리말 단어 사전에 없는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맞춤법에 따라서 떨어뜨리세요 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권고를 반드시 받아들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제 유일이라는 단어하고 전문기구를 분리해서 쓰느냐 붙여 쓰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이거를 자기소개서 같은 거 우리 쓸 때 있잖아요. 이때는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자기소개서는 초등 때는 중딩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해줘야지. 예. 그 사업 설명회인데 내 마음대로 막 요즘 뭐 유행어는 그런 유행어를 막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빨간 줄의 의미를 좀 알고 계셔서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창설배경이라는 글자를 한 칸을 띄면 보기 좋죠.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정렬할 때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죠. 한글 2010에서는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그래요. 한컴에서는 온라인 모드. 근데 MS 계정의 계열에서는 가운데 정렬이나 가운데 맞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른쪽 맞춤. 뜻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서 엔터를 눌렀잖아요. 엔터가 눌려서 여기 한 동네, 여기 한 동네, 여기 한 동네잖아요. 지금 세 동네가 돼 있잖아. 이럴 때는 블럭을 잡아서 한꺼번에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 근데 이렇게 한 줄이잖아. 한 줄. 엔터를 안 눌렀잖아요. 이럴 때는 굳이 블럭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요거만 블럭 잡아서 가운데 맞춤하면 배자만 가운데로 가요? 통으로 가. 근데 글자를 이제 꾸밀 때는 글자는 낱글자별로 하는 거니까 글꼴을 바꿔라 글꼴의 크기를 바꿔라 할 때는 낱글자로 하기 때문에 블럭을 잡든지 아니면 낱개로 하든지 전체를 하든지. 그러나 오른쪽 왼쪽 가운데 이거는 굳이 블럭을 안 잡아도 돼요.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세 줄이 한 문단이거든. 이걸 문단이라 그래. 문단. 단락. 문단을 단락이라 그래. 우리 국어에서는 문단이 뭐예요? 문장을 연결한 걸 문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되게 어려워 표현법이. 근데 컴퓨터는 뭐냐면 엔터를 누를 때까지 거기가 문단이에요. 그게 단락이야. 여기는 지금 쭉 이어서 썼죠. 한 줄, 두 줄, 세 줄 썼잖아. 그 중간에 이제 여기서 엔터를 쳤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단락이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가고 가운데 그럼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개를 블럭 잡았는데 꼭 여기서부터 끝까지 잡을 필요는 없고 세 문단이 포함되면 돼요. 뭐 할 때는 단락을 꾸밀 때는 낱글자를 꾸밀 때는 안 되죠. 다 잡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왼쪽 가운데 오른쪽은 정확히 아시죠? 양쪽 맞춤은 뭐예요? 자 보세요. 유네스코는 국제협력 위에 오른쪽이 안 맞네? 왼쪽은 쫙 맞았는데 오른쪽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를 한다? 양쪽 맞춤을 해.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쫙 맞아. 야 너 옆으로 좀 더 가봐. 너 좀 더 가봐. 왼쪽 오른쪽을 쫙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문장을 입력할 때 단락에 입력할 때는 양쪽 맞춤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왼쪽 맞춤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이 약간 볼상사나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법석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양쪽 맞춤을 하면 어때요? 왠지 줄을 착 잘 맞춘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45년 11월 16일 여기도 붙였어야 되겠지. 연월일 쓸 때는. 연월일 쓸 때는 붙였어야지. 얘를 떨고 쓰면 안 되지. 붙였으면 되고. 그 다음에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줄여서 이렇게 했다. 이걸 점을 찍나? 쉼표를 찍나? 점을 찍나? 쉼표 뭐 이런 식으로 쓰죠 우리 보통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에는 붙여 쓰는 거죠. 문화기구 다음에 붙여서 그 다음에 쉼표 다음에는 반드시 띄워야 돼요. 우리말 표준법이 맞춤법이 그런 거니까. 그렇죠? 잘 만드는 것 같아. 마침표 마지막에 찍었죠. 그렇죠? 마침표 잘 찍었고. 여기도 교육, 과학, 이렇게 해서 구분기호를 쓴 거죠. 쉼표로. 문장 잘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문단에 대해, 단락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거를 설명하지만 글자량이 너무 많아. 9줄이야. 파워포인트는 5줄에서 7줄. 많아도 7줄. 보통 5줄 내지 6줄. 파워포인트는 소설이 아니라 뭐다? 시다.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창설 배경에 대해서 3가지를 설명하려면 유엔 전문기구, 영문 머리 글자 땄다, 유네스코 헌장이라는 3가지 단어만 표시해줘도 돼. 그게 삼각형으로 그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레이션 해주면 돼요. 그렇지. 그러나 오신 분들한테 배포 자료를 만들어 드릴 때는 이렇게 써서 제출해 줘야 돼. 삼각형으로 단어만 3글자를 넣으면 늦게 오신 분은 못 알아듣잖아. 근데 파워포인트로 강연을 할 때는 요약 정리만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나레이션을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오신 분들한테 발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릴 일이 생기면 그때는 좀 세밀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려서 인쇄를 해주는 게 좋고. 일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전체로 이렇게 블럭을 잡을 수도 있고 글상자 박스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여기 보세요. 여기 어디 있는지 잘 보세요. 여기 위아래 화살표 있죠? 그렇죠? 이거 줄간격이라 그래요. 잘 보시면 엔터를 친 자리하고 뭐 단락들 사이는 약간 떨어졌는데 단락들 내에서는 어때요? 위아래가 너무 따닥 붙어 있죠. 그래서 줄간격을 1.5줄 그랬더니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얘가 28포인트인데 줄간격을 1.5로 하니까 위아래가 벌어졌잖아요. 그 화면을 벗어났잖아. 그 다시 눌렀다 띄니까 24로 줄었어요. 얘가 원래는 2단락만 넣어주면 돼. 6줄. 그러면 보세요. 제가 요거 됐을 때 2단락만 딱 정확하게 잘 보였잖아요. 3번째 단락은 밀려나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5줄에서 7줄이에요. 5줄만 하면 좋지. 근데 밀려나갔던 애가 돌아와야 되니까 글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파워포인트가 그 정도는 해주더라 이거지. 이제 글자가 작아졌는데 행간이 좀 생기는 바람에 가독성은 좀 늘어나죠. 가독성. 줄간격을 얼마로 바꿨다? 1.5 줄.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150%. 자, 우리가 한글 아시잖아요. 한글. 아래의 한글에서는
줄간격이 기본이 얼마다? 160%예요. 160%.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를 우리가 복사해서 여기 이제 붙여볼게요, 제가요. 자, 여기는 지금 줄간격이 별로 없죠. 그렇죠? 줄간격이 없잖아요. 따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다 가져오면 이게 줄간격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 줄간격이 얼마냐면은 아래 한글에서는 160%예요. 이거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0%야. 위아래 간격이 없는 거야. 답답하죠? 파워포인트는 얼마? 150%. 아래 한글은 얼마? 160%. 이거를 만약 200% 그러면 어떻게 돼? 200%. 요 사이에 한 줄이 빈 줄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줄간격을 늘리면 가독성은 늘어나는데 양을 많이 못 넣죠. 자, 여기서는 줄간격을 더 늘리고 싶어도 어때요? 2.0 이거로. 그러면 줄간격은 늘어나는데 글자는 더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줄간격도 여러분 잘 맞추셔야 돼요. 페이지가 넘어가진 않나요? 네?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가진 않나요? 나머지 페이지가 넘어가면 얘가 지금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집에 가서 살 수는 없잖아. 딴살림 차릴 수는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강제로 글자를 크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크게 했잖아. 이렇게. 그럼 다음 화면이 없죠. 슬라이드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끝이야. 밑에는 안 보이는 거야. 인위적으로 건들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인위적으로 건들면. 그런데 제가 줄간격을 3.0으로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글자가 줄어들었잖아. 다시 줄간격을 제가 1.5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글자는 작아진 상태로 위아래 따닥 붙었죠. 근데 띄는 순간 글자가 커져서 화면에 맞춰주거든. 알아서. 한글은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 중에 한글 있잖아요. 한글은 약간은 전문가 스타일. 파워포인트는 초보자도 쉽게 접근 가능하게끔. 한글은요,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게 아니야. 어려워요. 파워포인트는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랬어요. 여기다 사진을 집어넣어서 사진을 꾸미고 싶고 막 이러려면 포토샵에 가서 꾸며서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포토샵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사진 가져와서 보정도 되고 파워포인트 자체에서 돼. 2007부터. 그러니까 색감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적인 거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딱 봐서 마음에 안 들면 뚝딱뚝딱 누르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이쁘다, 멋있다. 그럼 그걸 끝나는 거야. 되게 편해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 글자를 좀 더 크게 하겠다 그러면 커졌는데 이제는 문제가 된 거야. 화면상에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밑에 잘렸잖아, 이렇게 좀. 그렇지. 제가 인위적으로 크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목을 위로 좀 올려주고 얘를 위로 좀 올리면 공간을 늘리면은 화면에 보이겠지. 얘도 공간을 좀 아래로 내리면 아니면 너비를 좀 조정하면 어떻게 너비 요런 너비. 공간 많이 생겼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배우신 분들이 하는 기능이고 그냥 아까 우리 줄간격 늘리고 줄이니까 알아서 글자가 커지고 작아지고 화면에 맞춰졌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워포인트에는 아주 전문가적인 기능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 말고 뚝딱뚝딱 그냥 쉽게 키보드로 글자 쓰고 사진 찍어 가져오고 뭐 차트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고 제가 첫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이면 파워포인트 한다고. 왜? 과제를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숙제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개별 숙제도 있지만 조별로 숙제를 내니까
뭐 식물을 심어가지고 걔가 성장하는 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발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배우는 거야, 초등학생들이. 어디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척척 하니까 엄마들이 뭐라 그래. 우리 새끼는 잘하나 보다. 남의 집도 다 그렇게 해. 그게 파워포인트의 원리예요. 쉽게 사용하는 거. 자, 줄간격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맞춰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너비를, 이 글상자의 너비가 있잖아요. 글상자의 너비를 좀 조정을 해보면, 얘를 좁히면 글자가 밀려내려가고 너비를 좀 넓혀주면 어때요? 여백을 넓혀주니까 아주 공간 많네. 그럼 글자를 더 크게 해도 되겠네. 아니다. 너무 커지면 그렇다. 그럼 26 정도? 그렇다고 25 정도? 뭐 25, 24?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파워포인트에서의 본문 글자는 가급적 고딕계열로 처리하자. 고딕계열. 그런데 파워포인트의 기본 글꼴은 맑은 고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고딕은 정사각형 형태예요. 명조다 고딕이다 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글꼴은 가로 세로 너비가 동일해요. 100%. 정사각형처럼 되어 있는데 맑은 고딕은 약간 기럭지가 있어요. 약간 늘씬해. 저 같은 체형이 아니지. 뚱뚱한 체형이 아니라 약간 슬림한 체형. 그래서 가독성이 참 좋다. 굳이 글꼴을 안 바꿔도 돼요. 그러나 이제 아까 그랬죠. 제목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HY 아까 우리 책에 있는 거 있었죠? 예. HY 헤드라인 같은 거. 그러면 아까 보시면 여기 있었잖아요. 요거 여기. 예. 여기 보면 글꼴 중에 이건 영문 글꼴들 있잖아요. 이런 영문 글꼴들은 하지 말고 이거는 너무 옆으로 퍼지잖아요. 그렇죠? 예. 영어를 위주로 써야 되시는 분들은 영문 글꼴을 써야 되겠지. 그러나 이제 우리말로 쓰는 분들은 동력, 목각파임은 뭐 현판 같은 거 조각칼로 이렇게 새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견고딕. HY 견고딕도 좋아요. 궁서 이런 거는 싫어해요. 글자가 잘 안 나타나. 눈에 잘 안 보여요. 강. B는 굵은 거, M은 약간 안 얇은 거. B는 굵은 글자. 미디움, 볼드. 궁서도 있는데 궁서 볼드. 그래픽 미디움, 그래픽. 이런 글꼴들이 있어요. 나무. 근데 왠지 제목스럽지는 않아요. 울릉도체 이런 것도 있어요. 울릉도 나쁘진 않아요. 태백체, 헤드라인체 이런 거 나쁘진 않죠. 크리스탈체 이런 거는 가독성이 떨어져요. 샤넬 넘버 5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되게 못 알아봐요 글자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글꼴로 내려가면은 뭐 경기 천년체 이런 거는 별도로 글꼴을 설치하는 거니까 그렇고, 안상수체라는 거 있어요. 안상수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장님, 원장님, 저 대학원 원장님도 하셨고 부총장까지 하셨나? 그 안상수 교수님이 만든 글꼴입니다. 안상수체라고 있어요. 유명해요. 여기 보면 안상수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 글꼴이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게 담고 싶어. 날씬해서.
근데 본문에는 안 써요. 너무 얇아서. 굉장히 재미난 글꼴이죠. 난초체, 매화체, 양재 백두체. 혹시 이 글꼴 어디서 보셨어요? 제가 색깔까지 바꿔드리면 금방 아실걸? 어디서 보셨어 이 글꼴? 저 금강산에 가면 뭐 철천지 왼숙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북한 글자체. 예. 백두체, 백두체, 백두체. 잘 안 쓰죠? 우리나라에서 잘 안 써요. 자, 배달의 민족체도 있어요. 많아요. 이런 글꼴들은 무료로 다 쓰실 수 있는 글꼴들이에요. 예. 근데 매화체 같은 거를 본문으로 쓰기에는 그렇고, 블럭체도 그렇고, 예. 이런 거. 와당체, 기와문양. 이런 걸 쓰면 되게 힘들겠죠, 보기가. 그렇죠. 여기 어때? 잘난 채,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렇죠? 참수채, 순 나온 거 모양대로 이런 것들 글꼴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제목의 경우는 헤드라인을 쓰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글꼴을 쓰시면 좋아요. 예. 그러니까 명조 계열이나 그 다음에 이제 궁서 계열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 이유는 뭐다? 가독성이 떨어진다. 뭐 착 눈에 안 들어와. 왜냐면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임팩트한 어떤 거를 효과를 넣어줘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거든, 시처럼. 그럼 착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명조나 궁서 계열 같은 경우는 예뻐요. 글꼴이 예쁜데 눈에 착 안 들어와. 그래서 나가서 보시면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은 대부분이 다 고딕 계열로 만들잖아요. 눈에 잘 들어오라고. 예, 그 원리하고 같습니다. 자, 24쪽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파일에 가서 전기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전기 이야기. 테마를 바꿔보고요. 테마. 먼저 테마부터 바꿔야 돼요. 테마. 잘 보세요.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 요렇게 마우스가 요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겉박스를 찾았다는 뜻이에요. 겉박스, 이 테두리 박스. 이거. I자가 나오면 뭐다? I자? 자, 마우스 포인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화살표가 11시 방향 화살표는 뭐냐면 뭔가를 선택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나타난 거는 뭔가를 선택하면 얘를 이동한다든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I자는 뭐냐면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과정으로 클릭하면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I자가 있는 데가 글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쪽 Shift 하고 누르면 그냥 글자가 박스가 선택이 돼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고 ESC 누르면 박스가 선택된다 그랬죠? 이때 I자가 나올 때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박스가 선택돼요.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블럭을 씌우는데 얘가 이 넓은 공간에 요만큼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되지. 안 잡히지. 안 잡히잖아요. 안 잡히잖아. 이렇게 씌우면 두 개 잡혔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I자가 나올 때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 박스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꼴을 바꿔야 되는데, 글꼴 바꾸기 전에 뭐부터 하자고요? 디자인에 가서, 이게 지금 3D 메탈이라고 하는 테마인데, 이 중에 가서 3D 메탈이 어디 있나 보자. 뭐 하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더 이쁜데? 자, 요거는 슬라이스 이온 회의 전체. 이게 옛날 버전은 가나다 순으로 나왔거든요.
명원, 슬라이스, 포포, 자연테마. 여기 찾기가 되게 힘드네. 테마 찾아보기. 테마를 우리가 여기서 찾기도 어렵고. 정답 파일을 열면 전기 이야기 완성을 누르면 이 테마가 들어있죠. 이게 New 3D 라는 건데 그게 여기는 안 보이잖아. 일반적인 있어요? 저기 저 맨 끝에가 다가 더 가보세요. 오른쪽 더 가면 그게 디자인이 그런데 예 그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니 그거 아 이거 요거 네. 그게 힘들어. 이게 가나다 손으로 돼 있어서 어디서 갖다 대면 예를 들어서 얘가 디귿으로 나온다 그러면 숫자니까 앞으로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가나다 손으로 찾기가 쉬운데 버전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불편해. 하여튼 뭐 선택하면 찾아보면 있겠죠. 그렇죠? 책에 있으니까 교재 채택을 했겠지. 예, 이렇게. 자, 그러면 테마를 바꾸면 글꼴하고 색상이 자동으로 변한대요. 테마에 맞춰서.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화살표 누르면 색깔을 나는 청록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갈래, 황록색으로 갈래. 근데 별로 그렇게 안 가는데? 빨간색 계열로 간다고 해도 안 가는 것 같아. 색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 푸른색 계열이 난 싫어. 다른 색깔로 바꿀래. 그러면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거죠. 한꺼번에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글꼴도 있어요. 글꼴. 맑은 고딕으로 갈 건지 HY 엽서로 가면 HY 엽서로 다 바뀌어 한꺼번에. 여기서 글꼴에 가서 궁서 그러면 제목이 궁서로 갔잖아요. 그렇죠? 가독성이 똑 떨어지지. 중고딕이라는 글꼴도 있어요. 고딕은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맑은 고딕, 견고딕, 중고딕, 무슨 고딕. 예. 기본 글꼴이 가장 좋아요. 처음 거.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원하는 글꼴로 아예 다 완전히 탈바꿈하고 싶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꾸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뒤에 가서 배울 거고요. 이때 이제 제목만 요거 제목. 얘를 무슨 글꼴로 바꾸라고요? HY 울릉도라는 글꼴이 있대요. HY 울릉도. 여기 울릉도 있네. B 볼드 두툼한 거. M은 안 두툼한 거, B는 좀 두툼한 거. 글꼴을 50. 이 책의 저자는 50을 좋아하나 보다. 목록에도 없는 50을 자꾸만 지정하라는데 54 써도 되고 60도 나쁘지 않네요. 부제목은 도둠. 직접 여기다 글자를 쓰고 몇 글자 같으면 그냥 아까 HY 울릉도도 길잖아요. HY를 쓰면 밑에 목록에서 뜨고 도둠 같으면 그냥 우리말로 도둠하고 엔터를 쳐버리면 도둠이란 글꼴로 아예 바뀌어버리거든요. 이 중에서 고르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파워포인트 글꼴 많이 좌우해요. 근데 이 글꼴을 그냥 남의 글꼴을 함부로 쓰면 저작권법에 걸리거든요. 소프트웨어 보호법에. 그래서 글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다니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 홈페이지 무료 자료실에다가 여기 무료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글꼴 같은 걸 넣어놨는데 많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런 글꼴들은
막 써도 상관없거든요. 이런 글꼴들이 있거든, 이렇게. 새로 들어온 거 있다. 칠곡 할매체. 칠곡 할매 서체라고 새로 생겼네. 그래서 이게 이 너비가 안 맞구나. 이게 늘어나서. 홍대 프리덤체, 푸른 전남체, 포천 오성과 한음체, 제주 고딕체, 정선 아리랑체, 이순신체, 아산 이순신체. 이런 글꼴들은 선택을 해가지고 남산체 같은 것도 되게 좋아요. 예, 고딕 계열로 예쁘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쓰셔가지고 62570체 보훈청에서 만든 글꼴 6257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이런 글꼴들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 도원체, 주화체, 을지로체, 이런 것들. 한나는 11살체, 뭐 재밌죠,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분이 설치하시면 다 바로 작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어떻게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은 또 HY, 헤드라인 M. 그럼 얘랑 같은 건가? 이건 울릉도체였죠? 이건 울릉도체였죠? 요거는 HY 헤드라인 M. 그대로 돼 있는데? 이거 정답 파일이지? 어쩐지. 얘가 왼쪽 맞춤으로 돼 있네, 그렇죠? 왼쪽 맞춤으로 돼 있네. 그리고 여기서 HY 왜 목록에서 안 떠? 울릉도체가 아니라 여기는 헤드라인 M체. 이렇게 뜨고 글꼴의 크기는 40포인트 유지하고. 본문은 사실은 글꼴이나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니에요. 연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글꼴을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지 마스터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원칙은 굴림은 18포인트로 하고요. 줄간격 1.5줄. 줄간격을 먼저 바꿔주면 줄간격을 바꾼 상태에서 글꼴을 이제 크기를 꾸미는 건데 줄간격을 넓혀주면 어떻게 돼요? 제 글꼴을 건드렸잖아요. 먼저 수작업으로. 그러면 줄간격이 유지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값 그대로 뒀을 때 여기에서 제가 줄간격을 좁히거나 아니다. 이 상태에서 이 줄간격을 제가 높이면 알아서 글자 크기가 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줄간격을 제가 더 넓혀주면 어떻게 된다? 다시 글자는 작아지겠죠? 줄간격을 좁히면 어떻게 된다? 글자가 커지죠.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은데 줄간격이 지금 1.0이니까 위아래가 따라락 붙어서 보기가 싫어. 1.5줄로 해야 가독성이 좀 나타나네요. 그리고 얘는 왼쪽 맞춤이니까 양쪽 맞춤 해주면 이런데 문제가 생기지. 이 보기 싫어. 그래서 왼쪽 맞춤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 한글은 기본이 양쪽 맞춤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양쪽 맞춤하고 왼쪽 맞춤은 왼쪽 오른쪽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단어가 밀려나가지 않게끔 하거든요. 이런 게 문제가 생기거든. 이런 것들이 약해진다 점 다음에 이제 문제야. 글자가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단락이에요. 여기는 엔터를 쳤잖아요. 엔터를 쳐서 줄이 바뀌었죠. 이거는 그냥 엔터가 아니에요. 원래 그냥 엔터 치면 이렇게 앞에 기호가 생겨요. 동글뱅이 기호가. 여기 가서 쉬프트하고 엔터 누른 거예요. 이것도 알려드려야 되겠다.
우리가 엔터를 누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단락이 바뀐다. 단락, 문단이라는 거죠. 그렇죠? 문단. 아래 한글도 그래요. 엑셀은 무조건 엔터를 누르면 단락이고 뭐고 하나 그냥 셀 값이 들어가고 마는데, 그러면 줄만 바꾸고 싶다. 어떻게 한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단락은 유지가 되고 줄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 단락은 유지되고 줄만 바뀐다. 이거예요.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해요. 이런 기능을 많이 씁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그런데 다음에 약해진다 다음에 줄을 썼는데, 여기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단락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얘하고 얘는 같은 맥락에 써야 되는 글자인가 봐. 그러니까는 그냥 엔터를 누르면 단락이 바뀌기 때문에 줄만 바뀌고 싶은 거죠. 쉬프트하고 엔터를 누른 거예요. 여기서는 그걸 몰라요. 대신에 줄이 바뀌면 이렇게 우리가 엔터를 눌렀다 그러면 앞에 기호가 생겨야 되는데 기호가 안 생겨 있잖아요. 그렇죠? 아래 한글은요. 보세요. 기호가 다르죠. 요 기호랑 요거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간 거 있죠. 얘 자동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얘는 이게 엔터고 이게 단락 문단을 바꾼 거, 이건 줄만 바꾼 거예요.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줄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얘가 같은 문단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놓고 가운데 정렬하면 얘도 따라가지. 근데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돼? 엔터를 누르면 얘 따로 이 동네 따로죠. 그렇죠? 여기서 가운데 정렬하면 어떻게 돼? 여기만 가운데 되지. 아래는 안 되지.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근데 쉬프트 엔터를 치면 화살표만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 얘는 같은 단락이야. 같은 문단이야. 그래서 이런 기호를 보는 기능도 있어요. 아래 한글에서는 문단보라고 하는 기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워포인트는 그런 걸 보는 기능이 없어요. 그런 걸 보는 게 없어. 엔터를 눌렀는지 쉬프트 엔터를 눌렀는지 이런 게 안 보이거든. 또 그렇게 보이면 되게 정신없어해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은 쓰고 모르는 사람은 안 써도 되고 하는 거지.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커피라는 거 한번 열어볼게요. 커피. 커피라는 문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어머. 아무런 내용이 없네. 내용이 있는데 백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디자인에 가서 커피니까 커피와 연관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지. 이것도 나쁘지 않다. 베를린이라는 테마인데, 디자인인데 왠지 커피 향이 딱 날 것 같아. 우리 책에서는 비행기 구름이라고 하는 테마를 하라는데, 왜 못 찾아? 이게 딱 좋은데? 그렇죠? 커피 색깔도 이렇게 잘 볶아낸 것처럼. 이건가 보다. 이거 여기 비행기 구름이라고 있네. 야, 이건 되게 커피가 쓸 것 같은데? 특히 여기가 줄간격을 조금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아. 글꼴은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보세요. 책에서는
HY 크리스탈체 뭐 이런 거를 바꿔보라고 돼 있는데 뭐 휴먼 모음 T라든지 이런 글꼴 바꾸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거는 글꼴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들 중에서 슬라이드 이제 디자인에 관한 어떤 거를 좀 꾸며보는 게 좋을지. 아까 저는 요거를 선택했는데 그렇죠? 예, 베를린. 이게 훨씬 더 이뻐 보이는데? 아, 커피가 아라비카는 들어봤어. 로부스타, 리베이카 이런 커피 종류가 있나 보죠? 원두가? 아, 커피는 다 같은 커피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렇지, 쌀도 품종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그런가 보다. 리베리카 종은 2, 3%밖에 생산되지 않고 비싸겠네. 리베리카 종은 요렇게 커피도 공부했어요. 자, 두 번째로 배워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글머리 기호, 글머리 번호 매기기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파일을 열어서 볼게요. 수도박물관 6차시에 있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지금 5차시가 아니라 5차시라고 돼 있잖아요. 5차시. 요거 누르면, 옆에 있는 거 요거 누르면 6차시가 보이죠. 이렇게. 수도박물관. 오, 예쁘다. 아리수. 아리수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어느 개인이 이거를 갖고 있다가 아리수라는 거를 서울시에다 기증했대요. 서울시가 처음부터 아리수라는 말을 갖고 있던 게 아니고 어떤 개인이 갖고 있던 거를 시에다가 기증을 해서 아리수라는 말이 나왔다는데, 숫자가 뭘 숫자입니까? 누가 그런데 그건 모르겠고 예쁘잖아요. 그렇죠. 아리수. 예, 서울의 수돗물을 아리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배경도 되게 예뻐요. 물방울이. 근데 이제 그거 말씀드린 게는 얘를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 이렇게 점이 눌려져 있죠. 점.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 클릭하고요. 컨트롤 A 누르면 돼요. 컨트롤 A. 그럼 전체 선택이니까. 왜냐면 이렇게 글자를 다 블럭을 잡아야만이 작동되는 기능이 있고, 그냥 겉박스를 선택해도 되는 게 있고 겉박스를 선택하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이제 겉박스를 선택했을 때 글머리 기호가 요 위에 있어요. 돼요. 지금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떤 거는요, 반드시 글자를 블럭을 잡아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야만이 작동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일일이 이거를 블럭 잡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럼 아무데나 클릭하고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선택이 되지. 올의 줄임말 컨트롤 A. 자, 이제 블럭을 잡았는데 글머리 기호가 요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애는 기호하고 글자 사이가 공백이 여백이 좀 있는데, 그렇죠? 요 사이 여백이 있는데, 글머리 기호 중에 큰 애를 선택하면 글자가 어때요? 기호하고 글자가 딱 붙어버리죠. 되게 보기 싫죠. 답답한 느낌이 있잖아. 그럼 그 옆에 있는 건 번호 매기기에 번호 매기기. 자, 글머리 기호는 뭐고, 글머리 기호는 뭐고, 글머리 번호는 뭐냐 이거지. 글머리 번호는 순서가 반드시 있을 경우, 글머리 기호는 순서와 상관없을 때. 그렇죠? 준비물, 그럼 준비물은 순서가 없잖아.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의 요리, 준비물, 순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준비물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무슨 요리지 이게? 그냥 고기 요리인가 봐. 그 다음에 이제 쌈채소,
아, 그냥 고기 구워 먹는가 보다. 양념. 각종 양념. 아, 이거 웃기는 이야기. 누가 그러대요? 각종 양념 어디서 팔아요? 그러길래. 누가 그러대요? 백화점에 있다고. 그래갖고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 거기에 가서 식재료 파는 데서 각종 양념 어디에 있나 했더니 그런 거 없는데요, 또 그런 거야. 그래서 슈퍼 아저씨하고 대판 싸웠어요. 저희 집 식구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깔깔대고 웃었던 기억이 나요. 각종 양념. 자, 얘는 순서에 상관이 없죠, 그렇죠? 자, 이제 레시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레시피 순서. 요리 순서는 필요하죠, 그렇죠? 첫 번째 뭐에다? 쌈채소를 씻는다. 두 번째, 고기를 굽는다. 세 번째, 맛있게 먹는다. 뭐 고기를 먼저 굽고 쌈채소를 씻어도 되지만 쌈채소를 미리 해놓고 고기를 구워주면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맛있게 먹는다가 첫 번째로 가고 고기를 굽는다가 두 번째로 올 수는 없잖아요. 순서를 정하는 거는 뭐다? 글머리 번호고 그 얘기예요. 글머리 기호는 뭐다? 돼지고기를 먼저 준비하든 소고기를 먼저 준비하든 양념을 먼저 준비하든 쌈채소를 먼저 준비하든 상관은 없어요. 일단 다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순서에 상관없는 거. 그럼 우리 책에서는 이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전시 관람하는 순서가 있겠지. 어디를 먼저 가고 두 번째 어디를 가고 세 번째 어디를 가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번호를 매길 일은 아니잖아. 그냥 목록만 만들면 되죠. 목록만. 그렇죠. 그 다음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에 들어가서 밑에 보면 여기에 나는 기호를 마음에 안 들어 색깔을 바꾸고 싶어 빨간색으로. 그럼 빨간색이 돼요. 기호만. 글머리 기호 화살표 눌러서 다시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점점점 눌러서 여기에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동. 그럼 검정색이 되겠죠? 그 중에 나는 기호를 바꿀 거야. 이 중에 내 컴퓨터에 기호가 있어. 내 컴퓨터 안에 그림이 있는데 요거 얘로 바꿀 거야. 그러면 이 기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호로 들어갔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은 없으시면 여러분은 또 구하시면 되죠. 그렇죠? 이런 기호. 여기 그림 그림 점점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점점점. 이 점점점이란 말은 뭐냐? 사용자 지정 점점점. 점점점은 더 있다. 이때 점점점을 누르게 되면 뭐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걸 대화상자라고 해요. 컴퓨터 용어로. 얘를 누르면 내 컴퓨터에서 찾아올 거냐? 아니 여기서 검색할 거냐? 인터넷상에서. 예를 들어서 장미라는 검색을 해서 엔터를 치면 이 장미가 검색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장미 검색이 돼 있잖아. 그러면 이 검색된 장미를 가지고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중에 골라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검은 바탕에 빨간 장미보다는 투명 바탕에 빨간 장미가 들어가야 좋은데. 그래서 장미꽃만 이렇게 나타나야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런 장미를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미리 편집을 해놔야 되겠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노란 장미 같은 거 선택하면 다운로드가 되겠죠. 그렇죠? 야, 되게 어렵다. 그렇죠? 네, 이거를 메타 파일로 바꿀 거냐, 뭐 PNG 형태로 바꿀 거냐, JPG로 바꿀 거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냥 처음에 있는 거로 두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대. 다시 장미 얘를 선택을 했는데 이 그림은 대부분은 뭐예요? PNG나 JPG예요.
우리 디카로 착각 찍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다 JPG입니다. 100%. 근데 PNG로 하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먹히나 볼까요? 저만 그러는 거예요? 오이씨. 원드라이브는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데서 내가 저장해 놓은 걸 가져올 때 쓰는 건데, 지금 저는 이게 빙 이미지 검색이 되긴 됐는데 가져오는 데서 오류가 발생해 있거든요. 그럼 인터넷을 실행해서 직접 여기서 장미꽃을 검색하면, 장미를 검색하면 장미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 이미지를 누르면 장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조금 전에 여기서도요, 장미를 검색해서 우리가 찾아봤을 때 삽입을 누르면, 누르기 전에 여기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저작권을 포함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장미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잖아요. 남의 장미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가져올 때는 반드시 아무 그림이나 가져오면 안 돼요. 이걸 가져와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 내가 찍은 사진인데 당신이 왜 내 허락 없이 막 써? 그럼 망신되잖아요. 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도구에 가시면, 크롬 브라우저입니다. 지금 크롬에 가면 도구라고 있어요. 전체가 아니라 이미지를 볼 때 도구에 가시면 여기 사용권이 있어요. 사용권. 다시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여기 조금 전에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인터넷을 실행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크롬. 그래서 여기다가 뭐 장미꽃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장미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지를 선택하면은 그림들만 쫙 뜨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이 장미가 좋다, 저 장미가 좋다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그림을 가져오면 이 그림이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함부로 막 가져오면 안 되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도구에 가서 사용권을 꼭 보셔야 돼요. 이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CCL이에요. CCL. 이 CCL은 뭐냐면, 내가 찍은 사진인데 당신이 쓰고 싶으면 쓰세요. 대신에 네 건 아니다, 내 거다, 저작권자가 있는 거고, 이걸 갖고 돈 벌 생각 하지 말고, 이거를 뜯어 고쳐 갖고 쓰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쓰고, 이거를 해준다면 마음대로 쓰세요. 이런 얘기예요.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배경이 하얗게 돼 있다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 있대요. 픽사베이. 이거. 이 격자무늬 보이죠? 이거 투명 바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오른쪽 눌러가지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되지. 그러면 이제 여기 뭐 문서라든지 사진 폴더에다가 제가 얘를 저장하면 되겠죠. 얘는 배경이 막 정신없잖아요. 요런 게 깔끔하잖아. 요런 것도 깔끔하죠. 그렇죠? 이건 하얀색 바탕이야. 이거는 하얀색 바탕. 예. 요런 장미 같은 거를 우리가 선택해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컴퓨터에 저장되거든. 이렇게. 저장해놓고 쓰는 게 편해요. 어쩔 때는. 그러면 이제 내 컴퓨터 안에 저장해놨으니까 언제든지 꺼내 쓰면 되지. 여기 체리도 있고, 포도, 장미가 어디 있노? 저장해놓고도 못 찾네. 여기 있네. 그렇죠? 요거랑 요거 두 개인데, 요게 투명 바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얘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장미가 들어갔네. 장미가 너무 작죠? 그러면 또 글머리 번호 매기기 점점점 눌러서 크기. 아, 크기가 안 되네. 얘를 크게 하면 되나? 얘를 커졌네. 조금 커졌어.
요걸 20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장미꽃이 좀 더 커졌네. 해보세요. 요거로 이렇게. 이게 지금 장미 농장 견학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장미 그림이 좋잖아요. 그렇죠. 여긴 나무로 만드는 숲속 친구들 빌려 쓰는 지구 천연 비누 만들기 이런 거니까 이거를 뭐 여기 아리수가 나왔잖아요. 지금 아리수 그러면 물그림 같은 걸 찾아서 쓰면 좋잖아요. 굳이 이런 화살표 같은 거 쓸 필요 없잖아. 화살표 같은 거 할 필요 없잖아. 이왕이면 예쁘게 해야지. 이왕이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요. 기호도 내가 고를 수 있어요. 전화기 모양이나 이런 거로 바꾸면 전화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화기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크기도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되고. 기본은 100%로 되어 있는데 줄이시든 늘리시든지 여러분 편하신 대로. 그림은 내 컴퓨터에서 가져온다든지 검색하는 건데 지금 검색에 오류가 생겨서 내 컴퓨터에서 가져오면 편해요. 내 컴퓨터에 이거를 저장해 놓은 게 있으면 얘를 가져와서 쓰면 돼. 이렇게. 어떻게 가져온다고요? 다시 보여드리면 일단 크롬 브라우저를 제가 실행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엣지가 아니라. 자,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지 마세요. 자, 크롬에선 여기 엣지에서는 어떻게 보이는가 볼게요. 제가 여기다 장미라고 검색을 했어요. 장미.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만 쫙 보이죠. 이미지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누르면 장미에 관련된 사진, 그림이 보이는 거죠. 이때 여기 오른쪽 필터. 오른쪽 필터라고 있단 말이에요. 필터 걸러내야지. 그랬더니 여기 뭐가 나오냐면 라이센스라고 나와요. 그 라이센스를 누르면 무료 공유 및 사용, 상업적으로 무료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모든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를 선택하든지. 그럼 내용이 바뀌어요. 아니면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왜냐면 CCL은 상업적으로 못 건든다 그랬잖아요. 내가 요거를 약간 고치고 싶어. 그럼 CCL로 되어 있는 건 못 고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무료 수정, 공유 및 사용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이제 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선택해서 저장해 가지고 얘를 고치면 되지. 요 하늘을 지운다든지 요 배경을 지운다든지 그렇게 수정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요거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 저장. 뭐뭇으로 이미지 저장. 그럼 내 컴퓨터에 이렇게 얘가 저장이 되는 거지.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요런 것도 저장이 되고. 뭐뭇으로 이미지 저장.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다시 보여드리면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제 사진이 쫙 보일 테고, 그 중에 아무거나 꺼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구에 가서 사용권을 보시고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면 더 좋지. 상업적으로 내가 고쳐 써도 되는 거니까. 이런 그림 같은 거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까 CCL은 뭐라 그랬어요? 쓰기는 쓰되 이게 돈벌이로 작용되면 안 돼. 이 그림을 가지고 유튜브에다 넣었어. 그럼 유튜브에는 상업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안 돼. 그러니까 블로그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되는 건 아니거든. 직접적으로. 근데 유튜브는 직접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는 CCL은 유튜브에다 쓰면 안 되고, 그때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해야만이 여기 있는 거는 내가 이제 고쳐가지고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이 크게 뜨니까 오른쪽 눌러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가지고
얘를 여기다 저장을 해야지.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요런 것도 요런 거 예쁘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요렇게 대각선에 선 그려놓고 밑에 글자가 들어갔네. 워터마크가. 이거를 내가 포토샵으로 가서 고치면 되지.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여기도 보면 이렇게 뭐 많이 써 있죠? 써 있잖아요, 이게. 요런 것도 뭐 많이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돈을 내고 쓰는 거야. 여기 가서 돈을 내고 쓰면 요런 글자가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글자가 나온 거 쓰고 싶으면 이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꽃집에 가서 사진 좀 찍을게요 라고 찍으세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꽃이 너무 예쁜데 한 장 찍어도 되나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없겠지. 그럼 찍어가지고 주인이 허락했잖아. 찍기만 허락한 거냐 마음대로 써도 되는 허락이냐 그렇지만 주인이 뭐라고 쓰면 안 된다고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쓰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림이 들어오면 글머리 기호에 들어가서 요거 그림을 눌러가지고 파일에 가서 이런 그림을 선택하면 이런 그림들이 여기 들어오겠지. 이렇게 2010은 또 달라요. 2010은 다 똑같은데 여기 들어가서 그림을 누르면 이렇게 안 떠요.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 이런 게 좀 바뀌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거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이 들어가던 기호가 들어가던 글자하고 사이가 있는데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따닥 붙어버린 것 같아. 지금 요런 기호 같으면 괜찮은데 큰 기호 같은 거 붙이면 어떻게 돼요? 따닥 붙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붙어버렸잖아요. 글자하고 기호가. 이럴 때 어떻게 늘릴 거냐 하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보기라는 메뉴 한번 가보세요. 보기. 눈금자라고 하는 항목이 저 위에 있을 겁니다. 눈금자. 얘를 선택을 하면 저 위에 눈금자가 생겨요. 저 위에 센티미터 자가 생긴다고. 세로도 있고 가로도 있고 생겨요. 이 눈금자를 보셔야 돼. 평상시에는 눈금자를 보시면 불편한데 글머리 기호나 이런 걸 쓸 때는 눈금자를 보시는 게 좋아요. 아니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블럭을 잡을게요. 전체를 선택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글상자 박스를 선택하면 안 되고 그럼 글머리 기호가 깨져요. 아니 여기 위에 눈금자가 깨지고 이 컨트롤 A 누르면 글자가 선택됐지 않습니까? 이 글자만 컨트롤 A 누르면 선택이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요렇게 생긴 애가 하나 있죠. 요렇게 생긴 애가 있죠. 요렇게. 왼쪽에 요거. 얘가 하나 있고 여기도 오른쪽에는 두 개가 있죠. 오른쪽에는 요렇게 돼 있고 네모가 있는데 얘가 1번 위에 있는 게 2번 아래가 3번인데요 3번을 움직이면 1, 2, 3이 같이 움직이게 한번 해보세요. 요 밑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네모 있잖아요. 삼각형 밑에 있는 네모 왼쪽은 오각형이잖아요. 예, 요 네모를 누르면 같이 움직여요. 1, 2, 3이 삼각형을 누르면 네모만 움직여요. 같이. 오각형을 누르면 오각형은 글머리기의 위치예요. 글머리기의 위치. 글머리기가 어디 가야 돼요? 여기 왼쪽에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 당연히 얘는 요거는 어디에 있다? 왼쪽 벽에 붙어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요 삼각형이 있고 사각형이 붙어 있는데 요거 삼각형을 움직이면 사각형이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글자가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글자의 위치. 얘를 움직이는데 얘가 너무 벌어지면 흉하지. 너무 붙어버리면
답답하고 적당히 여기 잘 되세요? 여기? 이거 헷갈리실 텐데. 그러니까 글머리 기호가 홈에 가서 글머리 기호가 이렇게 작으면 그럭저럭 보기는 좋은데 글머리 기호가 커지면 글머리 기호를 제가 더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200%로 하면 더 커지잖아요. 이렇게 더 커지잖아요. 이렇게 막 붙어버렸잖아요. 따닥따닥. 그러니까는 1번하고 2번, 3번 이 부분이죠. 이거 여기 있고 이거를 삼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벌려주면 좀 벌어지잖아요. 기호랑 이렇게 해서 꾸며 보시면 좋아요. 예. 자, 그 다음 하나 더. 교육 대상, 교육 인원, 교육 내용까지는 별개 문제인데 진행 순서가 있어요. 진행 순서는 아래 세 줄이 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진행 순서가 생산 과정 견학을 하고 전시 관람하고 참여하는 게 순서예요. 이 순서 바뀌면 안 되거든. 그냥 밑에 세 줄만 번호로 바꿔야지, 번호로. 진행 순서는 1, 2, 3을 매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요리 순서가 있듯이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고 준비물은 순서에 상관없는 거라 그랬으니까 요 위에 있는 거 순서에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행 순서는 순서가 있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근데 얘가 이게 낫겠지? 얘가 지금 여기 왼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진행 순서라는 글자가 밑에 순서가 이렇게 좀 들어가면 좋죠.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좋잖아. 이거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어디 갔더라 여기 목록 수준이라 그래요. 이런 거 목록 수준은 뭐냐면은요. 자, 제1장 제1항 제1목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제2목 여기는 제2항 이런 식으로 여기는 또 제1목 이런 식으로 안으로 좀 높낮이가 아니라 좌우가 좀 벌어져야 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1점 다음에는 가점 그 다음에 1가로 가가로 그 양쪽 1 양쪽 가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끝나고 나면 이제 건어도로로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걸 목록 수준이라 그래. 수준. 근데 수준을 만드는 방법이 쉬워요. 블럭을 잡아서요. 탭키를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요. 탭키를 누르면 안으로 들어간다고. 쉬프트 탭을 누르면 앞으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교육 내용 요거를 쉬프트를 탭을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쉬프트 탭을 누르면 안으로 나오고 밖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진행 순서 밑에 등록되어 있는 부수적인 내용이니까 수준을 내려놓는 게 좋겠지. 수준이 내려가면 글자는 작아져요. 글자가 작아지는 건 여러분이 글자는 그냥 그대로 둬라 그러면 크게 해도 되겠지. 예. 여기도 있어요. 요거. 수준 내리기, 수준 올리기. 그러니까 수준은 올리기, 수준 내리기. 계속 누르다 보면 이렇게 작아져요. 그렇죠? 너무 작아지면 흉하니까. 예. 그럼 잘못해서 여기다 놓고 탭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글자 사이에다 탭을 누르면 글자가 밀려나와요. 글자만. 글자 앞에 단락 앞에다 놓고 탭을 눌러야 들어간다. 숫자가 1, 2, 3이 너무 커서 그걸 좀 줄이고 싶을 때 그건 이거.
아까 우리 여기다가 글머리 기호 매길 때 글자의 크기를 제가 200%로 했으니까 아까 기호를 매길 때 200%로 했잖아요. 이게 너무 크잖아 이렇게. 100으로 줄이시면 돼요. 똑같아요. 기호 매기는 거는 안 바뀌어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 확인해 드릴 테니까 한번 요거 해보세요. 예. 지금 요 진행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위에 거는 글머리 기호로 했고 아래 거는 글머리 번호를 매겨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기호를 한번 더 해볼게요. 기호. 아까 글머리 기호 중에서 그림 불러오는 건 해봤는데 아래 버전은요. 그림을 누르면 이 파워포인트가 제공해주는 그림들이 쫙 나와요. 근데 식상에 항상 보던 것들이라서 그림들이.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가져올 거냐 인터넷에 검색할 거냐 이런 게 아까 바뀐 거예요. 그것도 사용자 지정은 이런 거 이거 내 컴퓨터에 있는 글꼴을 가지고 쓰는 게 글꼴. 현재 글꼴에 보면 특이한 거 되게 많아요. 여기 1, 2, 3, 4 숫자나 A, B, C, D 이런 대문자 소문자는 알겠는데 한참 내려가다 보면 뭐 독일어에 나오는 기호 같은 것도 있고 러시아 말 비슷한 것도 보이고 비읍 시옷은 뭐야? 순경은 리을도 있네. 순경은 비읍은 알겠고 순경은 쌍비읍도 있고 이런 글자 보셨어요? 비읍 시옷 어떻게 읽어? 발음이 안 되는데. 야 이건 트리플 시옷이야. 욕할 때 좋겠다. 쌍도 이게 예전에 우리말에 있었나 봐요. 우리는 안 쓰는 거지. 이건 뭐야? 이거 산 그림이 아니라 전치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쪽에 산 그림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말에 있는 건가 봐. 쌍이형도 있고. 이야. 순경은 쌍히읗도 있네? 이거 뭐라고 읽어 이거? 요야. 아유 입이 경기 일어나겠다. 턱 돌아간다. 이건 알겠고 이건 알겠는데 이런 것들 이게 우리말에 있대요. 근데 이것보다 기호를 써야 되잖아요. 순경은 비읍 이런 거 쓰기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현재 글꼴을 누르면 글꼴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기 안 나온다? 잠깐만. 글꼴이 여기는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이상하네. 글꼴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글꼴이 지금 현재 글꼴 이것밖에 안 나오죠? 예. 2010에서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여기에다 글머리 이거 2010 버전이에요. 2010 버전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림을 찾으라면 여기 다르죠? 이거 많이 보던 거라서 이제 안 쓰는 거지.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글꼴이 많이 나오잖아요. 2016에는 글꼴이 안 나오는데 2010 같은 경우에는 이 글꼴 중에서 윙딩스, 웹딩스 이런 특이한 글꼴들이 있어요. 예, 윙딩스, 웹딩스 같은 이런 기호들. 이거 보통 글꼴에는 없는 기호들이거든 이런 거.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윙딩스 2 이런 글꼴들이 있어서 이 글꼴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손가락 모양 같은 거를 선택한다 그러면 기호가 이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예전 버전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그런 글꼴을 쓸 거냐 이거야.
웹딩스, 윙딩스 이런 거. 꼭 이런 화살표를 넣어야 되냐 이거지. 삼각형 넣어도 되잖아. 그냥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눌러도 되잖아. 이런 거. 이렇게 누르면 보기 좋잖아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 뭐랬어? 파워포인트가 뚝딱뚝딱 금방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막 너무 고민하면 안 돼. 저걸 어떤 그림으로 넣어줘야 될까?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기호를 넣어야 될까? 막 고민하다 보면 집에 못 가는 거야. 예. 그냥 화살표 놓으면 되고 1, 2, 3, 4 번호 매기면 뚝딱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기호에 가니까 아까 우리 글꼴에 들어갔잖아요. 사용자정에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옆에 보면 목록들이 있거든. 히라카나, 뭐 가타카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도형기호, 뭐 딩벳기호, 뭐 도형, 그 네모기호, 그 다음에 상자 그리기기호, 이거 괴선문자라 그래, 괴선문자. 번호기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 뚝딱 누르는 게 좋겠다 이거지. 이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일일이 다 보려면 너무 어렵고. 그게 우리 교재 27쪽에 도형기호를 선택하면 도형기호에는 우리가 많이 쓰는 화살표, 뭐 손가락 표시라든지 전화기 모양이라든지 음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죠. 하트, 클로바, 다이아몬드 이런 거, 스페이드, 태극 문양, 손가락 표시 이렇게 방향 가려주는 거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바뀌면 좋잖아 이런 거 그런 것들. 그리고 기호와 단락을 벌려놓으면 좀 보기 좋겠고 너무 벌어지면 흉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적당선에서 보기 좋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문자 글자가 여기는 짧은데 여기는 길잖아요. 중간에 여기 가서 Shift 엔터를 치면 내려가죠. 줄만 바뀌는 거라 그랬잖아. 엔터 치면 단락이 바뀌니까 기호가 붙잖아요. 여기 나도 아리수 전문가 이것들을 요 글자를 줄을 바꾸고 싶은 거야. Shift 엔터를 치면 줄이 바뀌죠. 기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엔터 누르면 안 되지. 엔터 누르면 단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호가 붙어버리잖아.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보기 좋게 꾸미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거죠. 지금 이 제목 글자가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 본문이 너무 많이 내려가 있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얘를 들어 올리면 더 좋잖아. 글자도 크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좋네 이렇게. 그런 전반적인 밸런스 맞추는 거는 어렵지 않을 테니까 공부하시면서 아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원래가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제목 공간이 너무 많이 쓰잖아. 본문이 중요한 건데 제목보다는 본문이 중요한데 본문을 들어갈 공간이 작다 보니까 글자가 작아졌잖아요. 공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제목이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여기 너무 공간 많이 차지하잖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여기가 지금 이만큼 공간을 차지하잖아. 이만큼. 그렇죠? 얘가 한 요만큼만 공간을 차지하면 될 것 같아. 얘가 한 요만큼 올라가고 이 본문이 좀 더 위로 올라가면 여유 있게 쓸 것 같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재 28쪽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아까 이런 기호 같은 경우에 색깔 얘를 굳이 검정색으로 할 거냐 좀 강하게 빨간색으로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까 크기를 좀 크게 한 150 정도 이렇게 크게 없음으로 놓으면 크기가 지정이 안 되죠. 그렇죠? 없음을 두면 보기 싫어요. 뭔가 기호가 있어야 보기 좋아. 너무 크면 흉하니까 한 120% 정도?
그럼 딱 보기 좋죠 뭐. 요렇게.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 본문 중에서 본문을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가져와 볼게요. 여기서는 분명히 가나다라 1, 2, 3, 4가 없죠? 없잖아요. 여기 1, 2, 3, 4 없잖아요. 제가 블럭을 잡았는데 기호는 안 들어가고 글자만 붙었죠? 글자만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일일이 내가 이거를 가나다라 1, 2, 3, 4를 써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 중간에다 놓고요. 엔터를 치면 밑에가 3, 4로 가죠? 3, 4로 가잖아요. 그 이거를 지우면 어떻게 돼? 이 글자를 지우면 다시 1, 2, 3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래 1번이었고 여기가 2번이었고 여기가 3번이었는데 여기다 한 줄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가 2가 되고 다시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3으로 고치고 4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작업을 하면 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안 고쳐도 되잖아. 그러니까 엔터 치면 빈줄이 들어가면서 글을 쓰면 번호가 넘버링이 자동으로 매겨진단 말이야. 그래서 글머리 기호고 글머리 목록인 거예요. 글머리 숫자가.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여기 1점 다음에 한 칸 띄어야 돼요. 여기는 자동으로 번호가 넘버링이 매겨졌으니까 그렇지만 수작업으로 쓸 때는 붙이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에는 기호 다음에는 한 칸을 띄웁니다. 보편적으로. 뭐뭐 했습니다. 점.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서 글자를 쓰고 뭐뭐 쉼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칸을 띄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말 맞춤법이잖아요. 그렇죠?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이 콜론이라는 기호가 뭐예요? 좌우를 구분하는 내용인데요. 2018년도 초반에 까지는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국민신문고에 어떤 분이 제안을 했어요. 다른 글자들은 기호들은 쉼표 좀 한 칸 띄우고 마침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기호 다음에 한 칸을 띄는데 얘는 왜 기호 전에도 띱니까? 뒤에 띄는 건 알겠는데 얘는 규정이 안 맞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다 기호 다음에 한 칸을 띄우고 안 띄우는 애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안 띄우는 것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앞에를 띄우는 게 뒤를 띄우는데 얘를 앞에는 붙이고 뒤를 띄우면 안 됩니까? 건의를 했어요. 국민신문고에.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 말이 맞거든. 지금까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썼는데 저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야 얘는 예외적으로 양쪽을 띄워야 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문서관리 규정에 우리나라 그 법이 있어요.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문서를 작성할 때 법이 있단 말이야.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바뀐 게 뭐냐면 콜론은 앞에는 붙이고 뒤에만 띄운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렇게 써도 틀리지는 않아 보이는데 공공기관은 반드시 앞에는 붙입니다. 붙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시간을 쓸 때 시간을 표시할 때는 24시각제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오전 8시 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 08시 이렇게 쓴다. 24시각제를 쓰는 거예요. 오후 8시 같으면 20시 이렇게. 근데 이때 콜론은 반드시 붙인다. 여기에 오후 2시 30분 하고 이렇게 쓰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쓰는 건 아니고 뭐라고 쓴다? 14시 30분 이렇게 쓴다. 이때 콜론이라는 기호, 콜론은 반드시 좌우를 붙인다. 예외예요. 시간은 국제적으로 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라는 게 뭔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 문서를 작성하는데 그냥 내가 몰라서 틀릴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걸 틀린 거를 알아버리는 사람도 있잖아. 얘를 이렇게 띄운다든지 이렇게 띄우면 야 저거 왜 이렇게 떨어졌지? 원래 붙이는 건데 그런 거라든지 이런 기호담에도 이렇게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뭔가 답답하단 말이야. 몰라. 이거 습관적으로 붙이는 사람 많아요. 안 돼 그러면. 이게 문서를 작성하는 법이라는 거지 법. 공문서 같은 경우라든지 또 공무원들은 이런 교육을 받아요. 이런 걸 받고 저는 이제 그런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었고 저도 공무원을 했었고 이런 거는 정확히 잘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 왜냐면 뭔가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편이 내용은 그렇다 치지만 왜 띄어쓰기도 안 맞고 그래? 그러면 흉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행히도 웬만한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떨어뜨릴 거냐, 이렇게 떨어뜨릴 교육 대상, 교육 인원, 교육 내용 이걸 떨어뜨릴 거냐, 붙일 거냐. 이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얘를 붙이든 떨어뜨리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빨간 줄은 발표를 하게 되면 안 나타나요. 빨간 줄은 안 나타나요. 떨어뜨리면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려도 되죠.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졌죠. 그렇죠. 이것보다는 단어별로 붙이는 게 낫지. 단어별로 두 개씩 붙이는 게 낫지. 낱글자로 띄우는 것보다는. 그런 거는 이제 센스지, 센스. 어떤 게 하면 더 깔끔하게 보이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아예 다 붙일 거냐, 다 붙일 거냐, 여기를 다 붙일 거냐, 아니면 단어를 띄울 거냐, 낱글자를 띄울 거냐. 낱글자를 띄우는 건 좀 안 이뻐 보여요. 그런 것만. 그 다음에 책에서는 요거를 번호 매기래. 번호를 매기는데 동글뱅이 1, 2, 3으로 바꾸래요. 아까 우리 그냥 번호 1, 2, 3을 했잖아요. 여기 동글뱅이 1, 2, 3이 있잖아. 원기호. 네.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A, B, C, D. 로마 숫자도 있고, 괄호 매기는 것도 있고, 한자로 1, 2, 3 매기는 것도 있는데, 굳이 한자는 잘 안 쓸 것 같고, 로마 숫자도 굳이 A, B, C? 그냥 1, 2, 3이 제일 나은 것 같아. 원기호 1, 2, 3이 나빠 보이진 않고, 그렇죠? 거기 한자 1, 2, 3이나 알파벳 A, B, C나 로마 숫자 1, 2, 3 같은 경우를 너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를 수 있어요. 여기 유치원생도 지금 참여하잖아. 로마 숫자 1, 2, 3을 쓰면 여기 짝대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 있네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것보다는 1, 2, 3이 낫겠지. 한일, 두이, 석삼 이것보다, 이런 것보다 A, B, C, D도 나빠 보이진 않고요. 요즘 유치원 애들 A, B, C, D는 알고 가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그 다음에 31쪽. 30쪽에 보시면 복이라는 메뉴에 가서 반드시 눈금자를 꼭 보셔야 돼요. 눈금자를 보지 않으시면 이 사이 간격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눈금자를 보셔야만이 위에 눈금자의 기호들이 벌어지는 게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박스를 선택하면 안 되고요. 눈금자에서는 반드시 글자를 블럭을 잡아야 된다. 글자를 꼭 블럭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저 위에 요 눈금자, 요거 눈금자에 대한 글머리 기호와 그 다음 문단, 글자가 들어가는 영역을 간격을 벌려줄 수가 있다. 그것이 30쪽과 31쪽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너무 기호가 작아서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눈금자의 아이콘이 요거요. 맞춤 아이콘.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잠시 화면 보실게요. 지금 이제 이 제목은 이렇게 돼 있고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두 개,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되어 있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연습할 거는 제목은 되어 있는데, 본문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새 슬라이드 화살표 눌러서 제목 및 내용을 쓰면은, 제목 이렇게 쓰는 거 하나 만들고요. 또 새 슬라이드 화살표 눌러서 컨텐츠 두 개를 누르면 두 개짜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대로 응모 요령, 근데 여기 이제 번호가 매겨지죠? 로마 숫자. 여기는 접수 및 시상. 여기 로마 숫자죠, 그렇죠? 1이네? 이걸 2로 바꾸면 돼요. 그럼 2로 돼요. 여기 1이잖아. 처음이니까 1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위아래로 돼 있으면 1, 2가 되는데 슬라이드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서 번호 매기는 거 화살표 누르면 글머리 기호미 번호 매기 점점점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 번호니까 기호는 그게 없는데 번호니까 3번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2번부터 시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를 2로 시작해라 그러면 로마 숫자 2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간격은 줄이시면 되지. 간격은 줄이시면 되지. 뭐 편하신 대로.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중간점 있잖아요. 중간점이요. 이 중간점을 못 찾으시면 그냥 비워두시고 쓰세요. 기호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알려드릴게요.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면 기호라고 있어요. 기호. 삽입이라는 메뉴 가면 기호라고 있거든요. 가시면 거기에 중간점이 있어요. 글꼴 중에. 중간점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 칸씩 띄우면 되죠. 한 칸을 띄우고 붙여 쓰기는 너무 답답하니까 여기는 하나씩 떨어뜨리면 되고 3일 운동 여기는 붙여 쓰시면 되고. 그리고 글머리 기호를 이제 글머리 번호로 바꾸셔야 되죠. 번호로 바꾸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줄간격도 좀 맞춰주시면 되고, 줄간격도. 번호는 바꾸시는 방법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탭키 눌러서 집어넣는 거, 아래로 집어넣는 기능이 있죠. 그렇죠? 수준을 내린다 올린다는 개념이죠. 그렇죠? 수준 내리기 올리기. 줄간격을 다 1.5줄로 해주세요. 여기 지금 보면 도메인이잖아요. 도메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괄호를 닫고 한 칸을 띄우면 이렇게 파랗게 변해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메일 go.kr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겨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파란 줄이 나타나면 보기 싫어요.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하이퍼링크를 제거해 줘야 돼요. 하이퍼링크를 제거. 그래야 깔끔해요. 3일 운동 33인 3.1.33 이렇게 돼 있네. 우리가 전자우편 가입할 때 마침표 찍어도 되는 전자우편 주소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삽입해가서 아까 기호 말씀드렸는데 여기 한중일 기호라고 돼 있어요. 한중일 기호. 내려가다 보면 기호들이 어디에 무슨 기호가 있는지 많이 찾아보셔야 되고, 그렇죠? 이런 기호를 많이 찾아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비슷한 기호가 있는지 이런 기호들 같은 거 찾다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떤 거는 이 기호를 누르게 되면 좌우 그 여백이 생겨 있는 기호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는데 어떤 거는 아예 떨어진 것처럼 돼 있는 기호도 있습니다. 그런 기호 말고 딱 찾아봐야지. 그 기호가 어디 있다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고스럽지만 많이 해보셔서 경험에 의해서 이런 거 찾는 습관도 가지셔야 돼요. 예. 여기 있죠. 여기 한중일 기호 이런 데 보면 있고, 그 다음에 뭐 히라카나 일본어 가타카나는 아닐 테고, 한글 음절 이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 목록 중에서 잘 고르셔야 되는데 이게 찾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아까 한중일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기호도 아니고 이게 왜 한중일 기호에 들어가 있을까? 한중일 기호거든요. 전화기는 기타 기호고 요 중간점은 한중일 기호 및 문장보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룹을 외운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이걸 빨리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33쪽을 한번 좀 볼게요. 33쪽의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완성된 걸 보시는데 두 번째 슬라이드는 한 박스로 돼 있고 세 번째 슬라이드는 좌우 두 박스로 돼 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연습할 때 이거 입력했었잖아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두 개를 넣었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을 한 박스에다 넣으면 어떨까? 자, 한번 볼게요. 제가요. 이 글자를 이렇게 쓰면 어떨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썼잖아요. 얘는 좌우로 쓴 거죠. 이거랑 차이가 어떻게 될까? 번호 매기는 거는 나중 문제고 눈에 보이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위에서 아래로 쓴 거고 얘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썼잖아요. 이거를 일반 슬라이드 구조처럼 쓰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면 어떨까 이거지. 이게 좋을지 얘가 좋을지.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6줄이니까 3줄은 왼쪽에다 넣고 3줄은 오른쪽에 넣어도 나쁘진 않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3줄은 여기다 넣고
요 세 줄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줄이 길죠? 본문이 길잖아요. 얘를 두 줄씩 읽어야 되잖아. 그냥 한 줄로 쭉 읽어버리면 편한데. 그런 거 불편한 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한 줄짜리 있고 두 줄짜리 있고 세 줄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이것보다는 얘가 나을 수도 있어. 대신에 요거는 여백을 좀 조정해주면 그냥 이렇게 쭉 6줄이 되잖아. 얘는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돼 있는 거 하고 얘는 위에서 아래로 하나로 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령이라는 거 연습이니까. 그리고 너무 양이 많아. 글자가 5줄에서 7줄이라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 이거는 무슨 뭐 시는 아니고 소필 같아. 소설은 아니지만 요약 정리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본문을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넣어주는 거. 동훈이 이것도 얘도 이 얘보다는 얘가 날래나? 그렇죠? 그치. 왼쪽 접수방법 따로 시상 따로 나쁘진 않네. 그렇죠? 이것보다는 얘가 난 것 같고 재생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얘가 난 것 같고 서로의 비교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꾸미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워포인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는 도형에 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도형. 자, 여기 보시면 삽입에 가면 도형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도형에 의미가 있거든요. 사각형 그룹, 기본 도형 그룹, 블록 화살표 그룹, 뭐 순서도 그룹, 설명선 그룹, 현수막 그룹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또 연결선 그룹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공부할 겁니다. 오늘 복습하실 내용은 일단은 댁에 가시면 주무시기 전에 책을 한번 훑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냥 책으로만. 그 머릿속에서 나름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리고 제가 오늘 수업한 내용을 오늘 밤에 올려서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올릴 테니까 또 내일 또 복습하시면 되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